기초적인 10개의 레파토리는 박수치기, 만세하기, 팔 벌리기, 손머리하기, 손을 배에 대기, 두드리기, 손을 흔들기, 한 손을 들기, 손 앞으로 하기, 양팔 흔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플스텝 에이비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지시 따르기 1위화에 대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이비의 꽃, 모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수업에서 강조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연령에 해야 하는 학습도 있고 연령이 지나면 배우기 어려운 학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모든 사람이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일한 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보자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거나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타인의 모습이든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보고 따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바로 모방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행동 중에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가진 행동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B에서 배우는 모방은 전반적인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모방이 잘 발달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도 없이도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방을 AB에서 배운다고 하면 단순하게 박수치고 만세하고 몇 가지 동작만을 배운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AB에서 모방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의 모방을 가르치며 3일 모방, 대근육 모방, 소근육 모방, 머리 움직임의 모방, 의사표현의 모방,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 구강 모방, 행동의 강도, 행동의 횟수, 동일한 형태의 재현, 정적인 것 또는 동적인 모방, 순서의 모방, 촉진이 없는 모방, 지연된 모방, 자발적인 모방 등 모방의 영역에서만 수십 가지가 넘는 모방의 방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따라서 52주차 강의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모방의 중체적인 과제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필요시마다 주차 이후에 강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와 모방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3일 모방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3일 모방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관계로 이번 주차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대근육 모방에 대한 과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육 모방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팔동작을 사용하는 최소 10개의 레파토리부터 시작해서 확장을 하고요. 기초적인 10개의 레파토리는 박수치기, 만세하기, 팔 벌리기, 손머리하기, 손을 배에 대기, 두드리기, 손을 흔들기, 한 손을 들기, 손 앞으로 하기, 양팔 흔들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가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소리 또는 촉감 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모방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초기 모방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모방을 시도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해 주신다면 아이가 모방의 의미와 결과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아직 의미 있는 언어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모방의 기술들이 시작되어야만 발화가 가능합니다. 타인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을 따라 해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시하는 동일한 동작 또는 음성을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말하는 것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반드시 모방은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아이와 함께 해내셔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지난주차까지의 과제는 아이와의 라포 형성 및 강화의 체계가 주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와 학습을 위한 수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하기 위한 환경의 구성은 의자에 앉거나 지정된 공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연령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연령을 고려해서 착석이 어렵다면 독립된 작은 장소에서 시작해 주세요. 소파나 놀이매트 등 몸을 일부 고정시키거나 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진 장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이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하는 언어를 고정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해나 같이 하자와 같이 간결한 단어나 문장이 좋습니다. 또한 모방을 하기 너무 어려워한다면 반대로 아이가 동작을 먼저 유지하게 하신 뒤 부모님께서 아이의 동작을 동일하게 하면서 같음을 확인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방을 배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아이를 혼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동작을 마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가 확인하기 이전에 동작을 끝낸다면 어떤 형태가 같은 것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똑같다와 같은 말을 해주시며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지시어를 함께 사용하시면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해가 아닌 박수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모방을 시도하시면 아이는 이게 지시 따르기를 요구하는 건지 모방을 요구하는 건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에는 정해놓으신 말을, 그러니까 따라해와 같은 단어를 먼저 사용하신 다음에 모방해야 하는 동작들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잘 한다면 점차적으로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봐, 똑같이 하자, 해보자와 같이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아이가 모방 기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모방 과제는요, 에이블스의 D3 동작 모방 그리고 VB맵의 동작 모방의 두 번째 마일스톤에 해당합니다. 그럼 시연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시연 영상은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모방, 그리고 정말 모방이 안 돼서 촉구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잘못된 모방의 방법,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영상의 4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모방입니다. 따라해. 잘했어. 따라해. 잘했어. 따라해봐. 그치. 따라해봐. 야! 옳지. 따라해봐. 우후. 따라해봐. 야! 야! 예! 다음으로는 촉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해. 똑같아. 잘했어. 다음에는 잘못된 모방의 예입니다. 따라해. 박수. 잘했어. 따라해. 두드려. 잘했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지시어와 동작을 동시에 하시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해야 하는 말, 따라해와 같은 말을 하신 뒤 동작만을 보여주세요. 다음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놀이를 통한 모방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손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박수! 잘했어요! 이렇게 초기에 정해진 단어로 시작하면서 아이가 일상에서 모방해야 하는 행동과 모방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루비 교육을 부모님들께 진행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는 절대 잘못이 없다. 아이의 행동이 틀린 것이라고 느껴지는 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말을요. 모방의 과제를 시작하는 순간 일상에서도 많이 알려주세요. 부모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배울 수 있는 순간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상에서의 모방의 순간은 아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가능합니다. 부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하루를 거울 삼아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학습을 위한 기초 단계 착석하기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뿌잉뿌잉.